네, 시장의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시간, 질문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주 네. 뵙네요. 네, 수목 개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예. 이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에는 질문들, 그리고 목요일에는 출발 딜사이트 일부에서 진행하는 궁금한 종목 Y 출연하고 계신데, 자, 오늘도 질문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뚜껑연 밸류업. 어제 장 마치고 이제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뭐 100종목이 포함이 됐다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좀 글쎄하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변 세 가지를 받아봤는데 답변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 이 밸류업 관련해서 답변은 세 가지. 자, 주주 환원 정책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 ETF 설정 그리고 지수 투자 활성화 중요하고 탑픽으로는 현대차까지 나와 있는데 자, 밸류업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어제 발표된 거요. 딱 보자마자 네. 네,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사실 네. 예상은 했었죠. 예, 뭐 이미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좀 기업들 보고 참여를 해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안에 보면 지주사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의 지주사들은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탑픽을 현대차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밸류업 공시를 했던 기업을 보면 대부분 금융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신한지주가 갑자기 지금 부각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 코멘트를 보면 또 이게 밸류업이냐? 밸류 다운 아니야? 아, 밸류 다운 아니냐까지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왜 KB금융은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요. KB금융의 2대 주주가 블랙락 펀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불만이 있겠죠. 뭐 왜 우리는 뺐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했지? 그게 밸류업 지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정도만 지금 공시 8개 기업일 겁니다. DB 하이텍부터. 예, 하나, 둘, 셋, 넷. 제가 7개 기업이네요. 7개 기업만 지금 공시를 밸류업 공시를 했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하라고 이제 부추기는. 밸류업 지수에 넣어놨으니까 너희들 해라. 빨리 해. 아. 이제 이런 정도의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강제성이 좀 보였다.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뭐 어제 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종목들 떨어진 거는 빠지고 뭐 일부 예상외로 들어간 종목들은 올라가고 하는데 맞아요. 편입 비중 자체가 중요한데 시가총액대로 가겠죠. 그러면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입니다. 둘이 합쳐서. 근데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왜 들어갔냐라는 그 의문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걸 빼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수 추정을 위해서 좀 집어넣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참여해야지 사실 밸류업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참여할지 안 할지는 좀 미지수고요. 근데 지금 보면 쭉 그 비중이 우회로 들어간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11월 달에 ETF가 이제 만들어지고 지수 선물도 만들어지는데 예. 지수 선물이 만들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올 거냐? 사실 외국인들의 컴백이 좀 요원한 상황이어가지고. 예전에도 뭐 이런 지수 비슷한 거 만들었다가 그냥 네. 흐지부지 돼서 없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규모가 되고 거래가 좀 활발해져야 사실은 밸류업 지수에 들어오려고 서로 그럼 네. 이제 편입 편출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뭐 그런 지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회사가 7개밖에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DB하이텍, 현대차,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까지. 네, 사실상 맞습니다. 증권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저는 메리츠금융지주가 가장 빨리 먼저 이런 것들을 주주환원 정책을 열심히 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회사는 여기 포함 안 시켜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포함될 줄 알았던 쪽에서의 그 이탈이 그렇죠. 참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맞습니다. 뭐 KT, SK텔레콤 왜 나간 거예요? KT나 SK텔레콤 늘을 수가 없는 게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금 유동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만 살 수 있고 네.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지분이 빠져나가서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는데 통신주는 50%를 못 넘깁니다. 지분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뺀 걸로 보고요.
나머지 종목들 지주사들이 안 들어왔던 것도 예. 결국엔 대기업 쪽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 지금 현대차가 탑픽이었네요. 네. 대표님의 탑픽 현대차 어떤 관점으로 뽑으신 거죠? 현대차가 많은 뉴스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2차 전지를 내재화하겠다. 27년부터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중간중간에 계속했고요. 네. 예, 10년 전부터 배터리 연구를 했고 이미 이제 LG에너지솔이라든지 SK온과 같이 합작법인 이제 만들어서 하는 쪽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현대차의 기술을 보고 놀랬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셀 업체들이 긴장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거는 이제 당장 이제 그럼 LG엔솔이나 SK온 거를 안 쓰느냐 이건 아니고 이제 차츰 내재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그래야 자동차를 싸게 만들어서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좀 인수 소식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인수는 안 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소재 업체들 관련돼서 이제 그럼 고객사가 늘어나는 거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들과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좀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다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많을 것 같지만 현대차는 제가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밸류업 공시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여기도 아직 이제 승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열심히 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그럼 현대차 지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종이 안 좋지만 현대차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을 때 오히려 좀 밸류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30만 원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현대차가 상승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탄력도가 높진 않고 지금 1% 상승인데 개장 직후에 하락과 상승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5만 원 선, 30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30만 원. 30만 원 가도 사실은 쌉니다. 30만 원도 싸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밸류업 그 질문의 답변은 현대차로 받아보면서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슬라 형님 덕분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 되겠죠. 2차 전지 확실히 최근 그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요. 답변 세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테슬라 인도량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리스크로 본다면 유럽과 미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국내 증시로 시선을 옮겨보면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받았습니다. 자, 테슬라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너무 좋네요. 테슬라 주가 흐름이요. 테슬라가 좋은데 네.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400불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0불 돌파했으니까 네. 여전히 한 40% 이상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차 섹터가 그닥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조차도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구매 의욕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뷰가 좀 생기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해리스 지지율 요즘에 발표하나요? 지지율 뭐 여론조사 결과는 좀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요즘에. 그렇죠. 번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네. 해리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같이 해리스 효과까지 같이 맞물려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주고 있죠. 테슬라 효과까지. 그 외에 이제 뭐 독일에서 보조금도 다시 지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금리도 떨어지니까 차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여력도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을 때는 돌아설 때는 좋은 얘기들만 쫙 보시는데 맞아요. 예, 리스크인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당장은 이제 미국 대선 이슈가 있지만 더 큰 이슈가 이겁니다. 유럽 및 미국 정책 불확실성인데 유럽에서의 정책 불확실이요? 유럽은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하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는데 그게 바뀔 수도 있다. 예,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본인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그렇죠. 본인들도 전기차를 지금 잘 못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럼 중국과 그러면 일부 한국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예,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후퇴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해리스가 되면 2차 전지 날아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해리스가 연설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꼭 이거를 전기차로 완전 전환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그건 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기존 정책을. 그러면 이것들이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의 뷰는 무조건 사서 바닥이니까 사서 올라갈 거다라고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스윙 관점으로 여전히 이제 빠졌을 때 사셨다가 좀 올라오면 파는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안타 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매매를 좀 해보셔야 여기 이제 타이밍을 다음에 잡기 좀 편하실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셀업체만 말씀드렸는데 LG 엔솔, 뭐 SDI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갖고 나온 이유는 그냥 포스코 퓨처엠이 소재주 아까 제가 현대차가 소재주로 네. 이제 소재 업체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소재 업체들이 지금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리튬 쪽인가요? 양극재, 뭐 음극재 다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포스코 홀딩스가 연결돼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밸류 체인이 이제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죠. 그룹사 내에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지금 뭐 FM 가이드 한번 열어보시면 실적이 올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래요? 3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소재 업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탑픽으로 받았는데 1%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의 진입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어요? 뭐 지금은 뭐 부담 없이 좀 바닥권에서 모으시다가 네. 이제 좀 눌릴 때마다 사셨다가 한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아마 한번 양봉을 그려주지 않겠나. 대신에 이제 대선 전까지는 계속 불안하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뉴스만 나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근데 대선까지 50여일 남았더라고요. 네. 11월이 그렇게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짧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만큼의 금액만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진짜 관건이겠고요. 앞서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좀 더 매력적인 걸로 그렇죠. 현대차 훨씬 더 매력적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준비했을까? 자, 묵고 더블 유한양행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잘 가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 배 아픈 자리가 됐을 것 같거든요. 더 갈까요? 이제 자꾸 팔고 없는데 아니면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분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사실은 나왔는데 유한양행이 더 가냐 못 가냐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다. 더 간다? 예, 시가총액 지금 이제 한 12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15조에서 20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15조 정도까지는 이제 보시고 열어놓고 보면 한 여기서 한 30% 정도는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한 20만 원 선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왜 어제 올라갔냐면 그동안 이제 축축 갑자기 조정 잘 받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죠 어제. 지금 유한양이 이제 그 렉나자와 이제 그 존슨앤존슨 얀센의 약을 같이 병용해서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네. 지금 그때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폐암 치료제의 절반을 우리가 차지할 거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얀센의. 네. 근데 문제는 기존의 타그리소라는 이제 기존 약 화학과 이제 병용하고 있는 타그리소 약을 그거는 물리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준비하고 있는 신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 발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반쪽짜리 성공이다. 뭐 이랬던.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다른 곳과 이제 병용을 해서 또 폐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가 강력한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자가 이제 추격자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추격자가 지금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왔고 네. 그 데이터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쪽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게
업계에 알려지면서 갑자기 유한양행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력이 못 치고 나오면 당분간은 랭나자의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폐암 치료제 MS 50% 확보 기간이 짧아질 거고 그러면 로열티 지급이 생각보다 빨리 많이 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한 29만 원, 뭐 제가 지금 목표가를 써놨는데 그 정도까지는 계산상 가는데 지금은 한 20만 원 보고 가셔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20만 원. 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힘드시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네. 유한양행이 원체 잘 가고 있고 한 번 튀었는데 이렇게까지 튄다고 할 정도로 며칠 전에 한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었잖아요. 예. 15%였나요? 지금 자리에서도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16만 원 코앞까지 올라와 있는데 20만 원 예. 목표가 잡아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멀리 보면 얼마까지요? 한 25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5만 원이요? 근데 이제 그게 멀리 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예. 랭나자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다음에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지아이노베이션과 같이 하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파이프라인들이 많습니다. 유한양행에. 그래서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느냐는 또 지켜봐야 돼서 지금 뭐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시총 한 20조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나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한양행 답변 받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번째 질문도 가볼게요. 네 번째는 크래프톤 많은 분들이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6곳에서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주가의 탄력도는 이 흐름과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는데요. 크래프톤 답변 열어볼까요? 크래프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대표님? 제가 게임주랑 이제 엔터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은 좋다. 크래프톤만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신작 모멘텀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실적이 꺾이다가 다시 올라왔죠. 중국과 인도 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사실은 배틀그라운드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실적이 워낙 탁월한 데다가 지금 4분기에 또 신작까지 또 신작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또 신작이 또 나올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콘솔 게임은 한번 만들었다가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어요. 네. 예, 못 봤는데 그 장르 자체가 약간 좀 그 일부 인원들만 하는 장르여서 좀 근데 콘솔 게임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버전업을 시켜서 콘솔 게임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크래프톤 많이 안 오르고 무거워 보이지만 주봉 보시면 거의 V자 반등했습니다. 크래프톤 사실 게임주 내에서 이제 대장으로 자리매김한 지 지금 오래. 이제 자, 그럼 목표가만 딱 말씀 주세요. 제가 목표가를 지금 35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39만 원 뭐 이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산해 보니까 39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크래프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9만 원, 40만 원 목표가 잡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